일론 머스크는 1971년 6월 28일 몸무게 3.9kg의 건강한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란 일론은 많이 울고 많이 먹으면서 잠은 별로 많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일론이 태어난 후 2년 뒤 어머니 메이는 2명의 아이를 더 낳았고 일론은 남동생 킴벌과 여동생 토스카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에이지중지하며 키우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일론이 3살 때 어머니는 아이의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것을 보고 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아원의 선생님은 다른 원아들보다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일론이 더 크면 유아원에 다니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지만 어머니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론에게는 친구가 생기지 않았고 2년차에 들어서면서 일론은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일론의 부모님을 유아원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근거로 볼 때 아이의 지능 발달이 정상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론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든 감각 시스템이 차단되곤 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 않으며 지금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집중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자신에게 들어설 틈이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일론은 자신을 바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법이 없었고 그런 일론의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외롭고 우울해졌으며 남동생이나 여동생은 입학 첫날부터 친구를 사귀고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 일론은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신호를 잘 포착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오로지 독서를 통해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수록 외로워졌고 그로 인한 아픔이 그의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일론은 이후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한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회성과 인간관계, 정서적 연결,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론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일론이 실제로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그의 상태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악화되었습니다. 모든 심리적 특성이 그렇듯이 일론의 특성 역시 복합적이고 개별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론은 혼자 있게 되면 불안감을 심하게 느꼈지만 자신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매우 따뜻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론에게 일상적인 친절이나 따뜻함,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감정 수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일론의 부모님은 일론이 8살 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일론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모델 일과 영양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이들은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해 기차를 타고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모델 일이나 강연으로 인해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고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한 자유는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었습니다. 10살 때 일론은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0살의 일론은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서툴렀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넘쳤지만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일론에게 왜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 자신이 함께 있어줘야 한다고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4년 뒤 남동생 킴벌도 형을 따라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일론은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몰랐으며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선택한 결정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학년 시절 일론은 반에서 어린데다 체격도 작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못된 친구들에게 얼굴을 맞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학생이 일론과 부딪혔고 일론은 그를 밀쳤고 험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일론의 머리를 발로 차고 그를 계단 아래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일론을 올라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습니다. 일론은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론이 퇴원해서 집에 오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보다 폭력을 가한 소년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1시간을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며 일론을 질책했습니다. 다친 아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한마디로 정신적 고문이었다고 일론은 회상했습니다. 일론은 9살과 10살 때 영어와 수학에서 A를 받았으며 일론의 선생님은 새로운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의견을 성적표에 남겨두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에서 입학한 일론은 괴롭힘과 구타를 당했으며 아버지는 일론을 사립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탁월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여가 시간에는 작은 로켓을 만들고 실험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독서는 일론에게 심리적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9시간 내내 독서에 몰두하기도 했고, 가족 모두가 누군가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으면 일론은 그 집의 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시내에 나간 날에는 거리를 배회하다 서점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하나의 목적에 매진하는 슈퍼 히어로들의 만화책에 깊이 매료되었고, 집에 있는 백과사전 2세트를 모두 읽었습니다. 11살이 된 일론은 처음으로 컴퓨터를 보았습니다. 쇼핑몰에서 처음 본 컴퓨터를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아버지는 반대했고, 일론은 잡다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초기 개인용 컴퓨터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자 60시간의 레슨이 포함된 프로그래밍 학습 과정이 함께 제공되었는데, 잠도 거의 자지 않고 3일 만에 모두 끝냈습니다. 학교 프로그래밍 기술 시험에서 A를 받은 후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배웠고, 13살 때에는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하여 그래픽을 작동시키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블래스터라고 이름 붙여 그 코드를 잡지사에 $500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비디오 게임에 대한 평생에 걸친 열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7년을 지낸 17살의 일론은 집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나름의 논리를 펼치며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모두 이민에는 관심이 없었고, 일론은 결국 혼자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론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캐나다로 가는 것이 좀 더 쉬운 방법이라 결론 내리고 혼자 캐나다 영사관에 가서 여권 신청서를 받아와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의 신청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일론의 아버지는 몇 달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 경멸적으로 말했지만 1989년 5월 여권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일한 공식 전기를 쓴 저자이기도 한 월터 아이작스는 이 책을 위해 일론 머스크를 2년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를 분석했습니다. 이 책은 일론 머스크의 솔직한 인터뷰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적인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물려받은 유산과 혈통은 그의 뇌 배선과 어우러져 때때로 그를 충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스크에 대한 극도로 높은 수준의 내성으로 이어졌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페이팔 초창기에 일론의 파트너로 일했던 피터 틸은 일론은 정말 리스크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론은 태풍이 몰려올 때 가장 강력한 생기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도전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그에게 숨쉬는 공기와 같을 것입니다. 일론은 위기나 데드라인 같은 상황에서 번성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도전에 직면하면 그로 인한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심지어 토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은 그에게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는 남아공의 어린 시절부터 가진 항상 적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는 강박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는 극적인 사건을 만들고 피할 수 있는 전투에 몸을 던지고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2023년 4월 텍사스 남부에 도착한 머스크는 회의실로 들어가 3시간 동안 스타쉽 로켓의 시험 발사 전 검토회의를 가졌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합류했고, 그들의 대화는 리스크라는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비행 테스트를 승인하는 10여 곳의 규제기관은 비행 테스트에 대한 머스크의 열정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머스크에게 규제기관이 제시한 모든 안전 검토와 요구사항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머리를 감싸 안으며 2분 동안 이어진 침묵을 깨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문명이 쇠퇴하는 방식이에요. 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리스크 감수를 멈추면 매년 심판은 많아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겁니다. 성공을 너무 오래 향유하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욕구를 상실하게 되지요. 어린 시절 일론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 미래에 이루어질 위대한 발명에 대한 내용의 책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책에 소개된 아이디어 중에는 이온 추진기로 발사되는 로켓이 있었는데, 가스 대신 입자를 사용해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텍사스 남부에 있는 로켓 기지의 제어실에서 머스크는 저자에게 이온 추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포함하여 자신이 어렸을 적 읽은 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행성에 가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게 만든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는 어렸을 적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